안녕하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박미라라고 했어요. 밤에는 지하철 종착역에서 청소반장을 했고, 낮에는 시어머니가 소유하신 1층 무인 빨래방을 챙기며 살았어요. 올해 제가 52, 남편은 시외버스 기사로 56, 딸은 20살 대학생이었고, 시어머니 윤군분 어르신은 83이었어요. 어머님은 인지장애 초기 판정을 받으셨지만 약을 잘 드시고 화초를 다듬으시며 평온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감사했어요. 우리 집은 형편이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 등 기대고 하루를 채워 넣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렀다가 빨래방 세제가 모자라서 금방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다가 친정엄마 전화가 와서 급히 받았는데 손에 짐이 많아 통화를 끊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통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열린 채로 가방 속에서 계속 누군가의 목소리를 흘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 조그만 틈이 그날을 갈라놓았어요. 낮 햇살이 따갑게 비치던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구두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 구두 3켤레,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번쩍이는 스트랩 힐 1켤레가 있었어요. 유난히 화려한 리본 장식이 베트남 시장에서 본 것 같았어요. 심장이 툭 내려앉았어요. 거실 쪽에서 들리는 여자 목소리를 듣자 더 확신이 생겼어요. 엄마, 여기만 도장 찍으면 돼요. 보증 서류예요. 그건 분명 신우이 수진 목소리였어요. 해외에서 장사 잘 된다고 연락 뜸하던 그 동생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테이블 한가운데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했어요. 어머님은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계셨고,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서류를 넘겼어요. 하나는 중개인이라고 했고 하나는 매수 희망자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 제목부터 확인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대상은 우리 빨래방이 들어있는 그 건물이었어요. 시세보다 20% 낮은 금액이 동그라미로 둘러쳐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보증이라면서요. 이건 매매예요.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떨렸어요. 어머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보증이라 하지 않았니? 내가 잘못 본 거니? 수지는 미소를 붙인 채 고개를 갸웃했어요. 언니, 말이 좀 오해됐네요. 엄마가 보증처럼 도와주시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말투에서 서늘한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손을 뻗어 금액란을 가리켰어요. 왜 이렇게 급매해요? 그리고 왜 오늘, 왜 엄마 혼자 계실 때예요? 중개인은 난처한 얼굴을 했고 매수자는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서명을 재촉했어요.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때였어요. 가방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친정엄마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까 통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걸요. 엄마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미라야, 들리니? 아까부터 가방에서 내 시누이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 언니 오기 전에 끝내자고 하더라. 도장을 빨리 찍으라며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도 했고. 내가 놀라서 그대로 녹음했어.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제 가방으로 꽂혔어요. 수진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고 중개인의 손끝이 멈췄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어요. 가방 속에 갇혀있던 말들이 방 안으로 흩어졌어요. 보증, 금매, 언니 오기 전에라는 단어가 서로 부딪히며 울렸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가 탁 부러졌어요. 어머님이 두렵게 떨고 계신 손을 보니까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냥 표현이. 그때 매수자의 휴대폰 알림이 딩 하고 울렸어요. 잠깐 스쳐 지나간 미리 보기 속 문장이 제 눈에 박혔어요. 계약금 사진 빨리요. 단톡방에 인증해야 약속 지킨 걸로.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보증이라는 말, 시세 이하 가격, 엄마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인증 사진.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급한 돈, 급한 거짓말, 급한 도장. 저는 중개인에게 서류를 닫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손을 제 손으로 덮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거실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동자가 사납게 흔들렸어요. 언니, 오늘만 좀 봐줘. 나 진짜 급해. 계약금 인증만 올리게 해줘. 내일은 알아서 정리할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 첫 고비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한마디가 앞으로를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의 냄새, 서류의 거친 촉감, 어머님 손의 체온까지 아직 생생해요. 저는 그 현관의 낯선 구두들을 한 번 더 떠올렸어요. 사람의 발은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오래 서 있던 발, 급히 달려온 발, 숨을 고르는 발. 모두 자기 사정을 솔직히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혔어요. 끊겼다고 믿었던 그 전화가 사실은 우리 집을 지켜준 유일한 끈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 끈을 어떻게 잡아당겨서 이 거짓말을 드러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거실 공기가 얼음처럼 식었어요. 수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중개인은 눈치를 보며 안경을 밀었고 매수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슬그머니 의자를 밀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언니 오기 전에 끝내자. 엄마, 이거 보증 서류예요. 빨리 도장 찍어요. 그 짧은 대화들이 거짓말보다 더 큰 증거가 됐어요.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수진아, 너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 수지는 머리를 푹 숙였어요. 엄마, 나도 너무 급해서 베트남에서 사업이 망했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이고 건물을 팔겠다고요? 그것도 반값에? 그제야 매수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보증이라더니 매매라고요? 그는 황급히 중개인을 노려봤어요. 중개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진행만 했을 뿐입니다.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어요. 지금 어머니는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고 방금 전까지 보증이라 속였다는 녹음이 나왔는데요. 그게 정상적인 동의로 들려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중개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매수자는 고개를 저으며 난 몰랐다며 서류를 접었어요. 그제야 수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언니 잠깐만. 나 진짜 죽게 생겼어요. 투자자들이 오늘 안에 계약금 인증 안 하면 경찰 부른다고 협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요. 내일이면 다 갚을게. 오늘만 넘기게 해줘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내일이면 다 갚을게. 그건 늘 빚진 사람이 하는 말이었어요. 수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언니도 엄마 재산으로 장사하잖아요. 우리한테만 욕할 자격 있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끓어올랐어요. 그 가게 임대료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우리 한 푼도 빼먹은 적 없어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같이 쓴다예요? 수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엄마 딸이야. 왜 나만 욕해? 나도 엄마 도움받을 자격 있어.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그건 자격이 아니야, 수진아. 사람은 믿음을 지켜야 돼. 그걸 잃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 그때 제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대답 대신 응, 괜찮아. 지금은 내가 지켜라고 보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그동안의 평범했던 일상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방 한쪽에서는 중개인이 몰래 전화를 걸려다 손을 멈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녹음 다 됐어요. 지금 그 전화도요. 그 말에 그는 황급히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어요. 그 사이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도장을 주워들었어요. 언니 제발. 계약금 사진만 찍게 해줘요. 진짜 팔자는 게 아니야. 인증만 하면 돼. 그때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대화방 미리 보기가 잠깐 보였어요. 투자자 단톡방 계약금 인증 완료 시 10% 송금.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보고서야 확신했어요. 너 지금 이 사진으로 사기를 치려는 거구나.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거야. 그게 더 슬퍼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살려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목숨도 속이게 돼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그랬니?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일 저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잘랐어요. 이건 가족 일이 아니라 범죄예요. 하지만 오늘은 경찰보다 진실이 먼저예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지금 멈추면 아직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단톡방에 사실 그대로 말해요. 계약 안 됐다. 어머니 동의 없었다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나 진짜 끝나는데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잠시 후 수진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투자자 방 일금 27. 그녀가 손끝으로 떨리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계약 진행 못합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그 짧은 문장이 화면에 남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됐어요.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끝은 스스로 정직하게 하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머리가 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그 거짓말의 끈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끊어야 할 사람은 결국 저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이 무릎 꿇고 울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불쌍하다고 해야 할지 밉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미라야, 그 애가 어릴 땐 그렇게 착했는데. 저는 손을 꼭 잡아들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탓 아니에요. 누구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버스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도 말수가 적었어요.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그날은 캔맥주를 들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죠. 내 동생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빚이 5억이라더라. 그는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봐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 말을 듣자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봐주면 또 시작이에요. 이번엔 어머니 재산, 다음엔 우리 명의로 된 가게가 될지도 몰라요. 남편은 대꾸를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딸의 도움을 받아 뭔가를 준비했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하던 투자자 단톡방. 그게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딸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엄마, 여기에요. 어제 이모가 실수로 남긴 링크로 들어가 봤는데 아직 초대가 살아있어요. 화면에는 수십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베트남 한식 사업 재투자, 오늘 인증 못하면 경찰 접수 같은 문장이 보였어요. 모두가 수진의 말만 믿고 돈을 모은 피해자였어요. 그중엔 한국 교민 이름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 중년 주부들도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네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속인 거예요. 딸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경찰에 넘기면 안 돼요? 우리까지 엮일까봐 무서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번엔 경찰보다 진실을 먼저 보여줘야 해. 거짓말은 스스로 무너져야 끝이 나. 그렇게 말하며 저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수진에게 보냈던 송금 내역과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적힌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 속에는 어제의 녹음이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한 장의 카드 뉴스로 묶기로 했어요. 딸이 도와줬어요. 보증이라 속인 매매 계약, 인지장의 노모에 흔들리는 손, 녹음된 진실. 짧은 문장과 사진 몇 장이면 충분했어요. 저녁이 되자 단톡방에 새 알림이 떴어요. 수진 계약금 인증합니다. 그 말과 함께 반짝거리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계약서 사진.
하지만 그건 제가 찍은 거였어요. 저는 그 밑에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인지장애 노인을 속여 진행된 허위 매매입니다. 증거 녹음과 서류 제출 완료. 몇 초 후 방 안이 폭발하듯 시끄러워졌어요. 뭐야, 사기야? 우리 돈은? 이 여자 경찰 부르자. 그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수진을 향했어요. 그녀가 방을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은 연락처를 퍼뜨리고 환불 요구를 쏟아냈어요. 수진이 만든 거짓말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무와 연민 때문이었어요. 스스로 만든 거짓의 끈에 스스로 목이 졸린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스스로 자수했다고요. 빚을 모두 인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대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은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젠 내가 관리해라. 난 믿을 사람이 너뿐이다. 그 순간 제 가슴이 꽉 막혔어요. 어머니, 저 그런 거 못 받아요. 그러자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딸이라고 생각해라. 이제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미라야,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다 잃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잃지 않은 건 아직 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집 앞에 국제우편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베트남 투자자 대표.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과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도 속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웃었어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지금도 저는 새벽이면 종착역에 나가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요.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의 거짓이 무너질 때 또 다른 누군가의 진심이 세워지기도 한다는 걸요. 그날에 끊기지 않았던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믿게 됐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연결된다는 걸요.